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는 정치인이다. 새로 진행을 맡게 된 서종표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하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넉 달 전에도 한번 나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앵커가 바뀌었어요. 네. 놀라진 않으셨어요? 저 아는 분인데요. 네. 오늘 첫 손님으로 제가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첫 손님으로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정말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좀 솔직하고 재밌는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마 선언 하셨으니까 예. 그 부분부터 여쭤볼게요.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의원님은 AI 특위 지금 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AI 관련된 곳에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순신 장군 앞에서 하셨어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광화문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계승해야 될 역사의 이정표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미래를 열어나가야 될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정말 시대 전환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집회들이 다른 성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의 그 애국심은 같다고 봅니다. 저는 이 힘을 모아가지고 국민 통합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고 주시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국민 통합과 그리고 또 우리 그 시대 교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국민통합 많이 강조하셨고 시대 교체. 예. 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앞으로 보이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또 화제가 됐었어요. 그 바로 손글씨 쓰셔가지고. 예. 근데 저는 왜 마지막 글자만 한자로 쓰셨죠? 그게 특정 학교 원광대 해서 예. 일단 대자에서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보다는 이게 더 간단하거든요. 그런가요? 네, 세 글자가 더 간단하거든요. 이게 지금 대선이고 대통령 선거니까 혹시 뭐 크게 의미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걸 썼던 이유가 네. 만에 하나 정확하게 그분에 대해서 저 설명을 못 드리면 어떡할까 싶어서 네. 만약에 하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분의 이름을 적었던 겁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앞 글자는 다 한글이고 맨 마지막 대자만 한자여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왕자 써가지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거에 큰 어떤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게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까? 예, 숫자를 줄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주술적인 의미 없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도 지금 국회 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그 관계 설정을 되게 똑부러지게 하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지 않는 부분 가지고 여론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왜 손절을 못하냐, 왜 절연을 못하냐 이 부분이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을 안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지도부나 후보들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윤 대통령께서 이 당과 그리고 또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게 맞나요? 네. 그러면은 그 고민을 조만간에 국민들한테 뭐 메시지를 통해서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은 뭐 나를 탈당시켜라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국민들은 대통령과의 손절을 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 1호 당원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나왔냐 안 나왔냐가 이제 판단 기준이잖아요. 그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실상 보는 저희 뭐 국민들이나 언론에서는 흥행 요소가 많아서 뭐랄까 좀 신이 납니다. 대선 전국이기도 하고 후보님들도 많고 해가지고. 근데
그 중도를 겨냥하든 아니면 콘크리트층을 겨냥하든 아니면 뭐 관저 대통령만 바라보든 이렇게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된 후보가 당선될 최종 후보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없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오히려 당원들이 그리고 또 지지자분들이 네. 이재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군가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그런 후보를 뽑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 후보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오늘도 지금 계속 출마 선언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 이렇게 많은데 강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대표님 지금 계속 지지율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일단 김문수 장관 여쭤볼게요. 예. 네,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잖아요. 그 지지율 일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김문수 장관 강직하고 좋은 분이죠. 근데 문제는 확장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건 여러 여론조사상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다른 분에 비해서는 확장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하고 1대1로 이렇게 대결을 한다면 저는 뭐 거의 99.99%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중도 확장성은 우리 의원님의 장점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는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23일, 24일 날 네. 중앙일보와 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2030대가 이제 중도의 가장 중심이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대 우리 후보군 7명과 1대1로 다 대결을 시켰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2030대 모두 이기고 가장 많이 이기는 후보로 나왔습니다. 뭐 그것만 보더라도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는 이미 증명이 된 셈이죠. 특히 2030에서 이렇게 강한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여론조사 보면 그 이재명 대표하고 양자 대결을 시켰을 때 이 무당층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오세훈 시장하고 유승민 전 의원 뭐 최근 여론조사이긴 합니다만 예, 이렇게 예. 나왔거든요. 여기에 예.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아침에 이 조사를 보니까 네. 김문수 장관님만 지금 지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그래도 이긴다는 그런 네네. 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뭐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이런 조금씩 긍정적인 그 사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와 이제 이번 주가 불과 한 이틀 정도 차인데 굉장히 지금 역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1대1로 이렇게 붙었을 때 이재명 50대 우리 후보는 어떤 후보가 나와도 10몇 %밖에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틀 만에 이번에는 30%대로 다 올라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그 격차가 예를 들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면 1% 차이가 나는 후보가 3명이 있는데요. 1, 2, 3등.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는 후보군들이 점점 형성돼 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더 특이하게도 이것은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나 또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이나 결국은 힘을 합쳐서 이기는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네네. 지금 이기는 후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경선 룰 여쭤볼게요. 의원님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더 유리하시죠? 저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80대 20 그러니까 80은 국민 그리고 20은 당원 이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저 당원분들에게 뭐 전혀 어떤 피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민주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후보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안 둘 겁니다. 네. 근데
우리 당은 지금 굉장히 많은 후보가 나와 있으니까 이럴 때 역동적인 그런 룰과 또 역동적인 여러 가지 토론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을 잘하면 국민들의 관심들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 뽑힌 후보는 더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서 저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선 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제 다음 주면 1차 컷오프 뭐 예정이긴 합니다만 예. 속도를 빨리 내야 되잖아요. 일단 4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의원님께서 예상하시는 이 빅4 4명 뭐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지금 사실은 솔직하게 대답해 저는 주시면. 이제 그 어제부터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한 것들을 보면 네. 이미 저는 빅4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일 그래도 유망한 사람들이 네. 그 뭐 저나 또는 그 홍준표 대표나 네. 또 한동훈 전 대표나 그리고 또 김문수 장관 그리고 또 지금 아직 그 본인의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경선에 뛰어든다면은 네. 오세훈 서울시장 정도 네. 그 중에서 4명이 가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유승민 전 의원은 말씀 안 하시네요. 예, 힘들다고 보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해서 그분들 중에서 이제 4명이 추려질 것이다. 그러면은 그 비슷하잖아요. 그 오세훈 시장도 중도 보수, 의원님도 중도 보수 인기가 많으신데 나중에 한동훈 대표 이 세 분 이게 뭐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두신가요? 뭐 정치는 다 열어둘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데 뭐 단일화라는 게 사실은 당 대 당이 서로 대결을 할 때 단일화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이런 경선 국면에서는 네. 사실은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단지 저는 여기에다가 덧붙인다면 능력 있는 다른 그 후보,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니까요. 네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요라든지 기관장으로 중용을 해가지고 보다 더 잘 국정을 운영하겠다. 네네. 이런 말만 하더라도 국민들께서는 그리고 또 그 지지하시던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리고 단합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첫 게스트로 우리 의원님을 모신 이유가 이 중도에서 지금 바람을 어느 정도 일으키고 있고 예. 그래서 중도 어떤 민심, 표심을 좀 읽고 싶어서 모신 것도 있고요. 한 명을 거론 안 하셨어요. 후보 중에 바로 예. 한덕수 대행. 차출론 계속 얘기 나오고 어제 물론 이제 관심 없다. 뭐 대선에 D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생각도 안 해봤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세요? 결국 나오실까요? 아니면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아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그 행보를 보면 아실 겁니다. 그때 그 말이 나왔는데 네. 결국에는 그 출마를 안 하시고 전체적인 대선 관리에 집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덕수 대행도 지금 선택지는 아마도 제대로 대선 관리하는 그쪽에 가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민생 경제라든지 그리고 또 세계적인 지금 그 금융 관세 장벽 문제라든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더 신경 써야 된다. 그 네,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어떤 대선 후보라기보다. 근데 이제 그 재판관 2명을 지명하면서 이게 뭐 오바다, 월권이다, 아니면 정당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재판관 2명이. 저는 정당한 권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전쟁이 났다. 이럴 때 대통령이 고리되고 대통령 그 권한 대행만 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모든 결정들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대통령 권한 대행의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이 일은 되고 이 일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은 건 저는 그게 적절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고난 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 대행께서 말씀하신 논리하고 똑같네요. 고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는 직무만 정지됐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렇게 적극적인 행사를 하는 게 과연 맞냐? 선출직도 아닌데 이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전에는 사실은 탄핵 소추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맡고 있고 네네. 여전히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위치는 가지고 있는 분 아니셨습니까? 네네네. 예, 그럴 맞습니다. 때의 대통령 권한 대행과 네. 지금은 완전히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은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뭐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예.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질문은 뭐 과거의 일을 들추려고 드리는 질문이 아니고 어차피 정치는 생물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손을 잡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질문인데 이준석 의원과는 사실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어때 이제 꼭 그렇지는 꼭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시죠. 일방적으로 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제가 거의 대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 일종의 짝사랑의 반대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선 기간 중간에라도 언제 만나서 저녁에 소주라도 한잔 하실 수 있다는 말인가요? 두 분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를 직접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만 네네. 그때 이제 합의된 것이 지금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먼저 뽑자. 네네네. 그리고 이 대선 후보가 모든 결정을 하게 하자. 이제 거기가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뽑힌 대선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그 몫인 거죠. 네, 좀 제가 너무 이른 질문을 드렸네요.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제 출마 선언하실 때도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고 강조도 하셨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거기는 이제 뭐 후보가 거의 유력하니까 예. 경선 과정에서의 어떤 뭐 잡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건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있을 수도 있겠죠. 항상 경선 때 보면 그동안에 외부에서는 몰랐던 어떤 새로운 비밀 같은 것들이 튀어나오지도 않습니까? 네.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뭐 무난하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잡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만약에 예. 유죄가 나왔다면 비명계에서도 뭐 흔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텐데 예. 무죄가 나오면서 근데 또 사법 리스크는 계속 안고 대선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 리스크를 그러니까 안고 제가 제일 원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거입니다. 예. 근데 선거는 유권자가 이 후보자들의 모든 것을 다 안 상태에서 모든 정보를 다 안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후보를 뽑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선거입니다. 근데 어떤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가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유권자가 이 후보자를 선택하느냐 마느냐 그걸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에 입각한다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은 이번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5개의 재판을 모두 다 통과를 해서 무죄를 받으면 검증을 그때 받은 다음에. 떳떳하게 나오시라. 저는 그렇게 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생각하시는 이재명 대표만의 강점 이런 게 있을 텐데요. 뭐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거는 좀 배울만하다, 좋다,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단호하신데. 뭐 예를 들면 하나의
옛날 스토리인데요. 네. 2020년 총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배달 앱이 워낙에 수수료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갑자기 그 발표했던 것이 그 총선 기간인데 경기도 배달 앱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공에서. 그때 물론- 경기지사 시절 때인가요? 예? 그때 경기지사 시절 아, 예, 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배달 앱을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시장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 오히려 정말 공공에서 해야 되는 일은 공정 거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고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생 업체들을 키우면서 그 업체들이 제대로 경쟁을 붙어서 이런 경쟁을 통해서 그 가격들이 그 독점 폭리를 취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국가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공공 앱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포해서 민간 앱을 어떻게 보면 그 민간 앱과 경쟁하겠다 이런 이상한 발상을 내놨죠.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장주의에는 맞지 않는다라는 아니 건가요? 저 시장주의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자유시장 경제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너무 그래서 제가 그거 틀림없이 실패할 거라고 하니까 네. 오히려 자신 있게 두고 보시라 성공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거의 참 입에도 담지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욕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긴 한데 여기서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형수한테 한 욕만큼은 아닙니다. 네, 그건 여쭙지 않겠습니다. 예. 방송이니까. 예, 근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실패에 대해서 지금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 MBN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방송이 나가면 그 시장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후보가 이번 대선을 뭐 노린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가면 반박이 들어올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유, 좋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발 좀 반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번 두 분을 모셔가지고 그 부분을 여쭈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약점은 많은데 강점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사실 뭐 비교를 하자면 네. 일단은 첫 번째 도덕성. 예. 아니 거기는 전과 사범에다가 지금 12개의 혐의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전과도 없고 세금 체납도 없고 네. 청렴하시다. 군대 39개월 갔다 왔습니다. 예, 길게 갔다 오셨네요. 예, 군의관이다 보니까. 네네. 그다음에 또 저는 전문성이 있죠.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네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거기다가 요즘 이제 그 병원에서 여러 가지 의료 대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후보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또 저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다. 왜냐하면 중도라는 것은 제가 10년간 이제 3당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덕성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민생고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서민 경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원하는데 거기에 저는 적격인 사람이죠. 네네네.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더 드릴게요. 바로 개헌. 개헌 지금 내란 종식이 먼저기 때문에 계란은 사실상 한가하다. 뭐 이런 말씀으로 사실상 선을 그은 거잖아요. 근데 의원님께서는 개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판단을 하자면 개헌 가능합니까? 저는 개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선거 전에요? 우원식 의장이 말했듯이 이번 대선 때 개헌은 2달도 안 남았으니까 너무 급박하고 네. 오히려 이제 내년 지방선거 때 1년 동안 논의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합의되는 부분만 이렇게 개헌을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단계적 개헌을 먼저 하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내란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는 지금 내란 상태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내란 종식됐지 않습니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내란이 종식됐다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그 내란이 종식된다는 거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내란이 종식된다 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이제 뭐 수사도 남아 있고 예. 재판도 있고 그걸 다 끝낸 다음에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의미 아닐까요? 내란 종식이라는 말 자체가. 아니 그 내란 자체가 아무튼 종식됐죠. 의원님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이제 거군요.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후보, 착한 사람, 강한 사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착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근데 사실 저는 이 표현을 니체 책에서 읽었거든요. 예, 진짜로. 예. 차용하신 거예요? 저 꼭 차용하지는 그러니까 않습니다. 원래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같이 복잡한 사회에서는 사실 선함 이걸 제대로 그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 처음에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식도 눈에 밟히고 집도 어렵고 할 때 이제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악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악한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 지금도 선함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가 착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착한 것도 중요한데 어떤 또 악하지만 타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강한 리더십을 보이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예. 그 안 대표님, 안 의원님 하면 되게 착하고 되게 양보하고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2011년도 양보했던 이유는 예. 결국은 제가 무소속하고 3당일 때였습니다. 무소속하고 3당일 지금은 때는 3당이 아니니까 안 될 때는 그때는 제가 22년 때 말씀드릴게요. 예. 그때 한 후보는 저 범죄 혐의자고 그죠? 네네. 대시 재판을 받고 있고 네. 또 한 분은 그 정치 경험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3당이다 보니까 저는 10년 이상 정치 경험이 있고 그리고 3기 밀에 최대의 의석인 38석인 정당을 만든 정치력을 보여준 증명한 그런 후보인데도 네. 거기서 선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러면 오히려 이런 범죄 혐의자보다는 이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그쪽에 확실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손을 들여드린 겁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렇게까지 예측을 경험을 하실 못했죠. 줄은 네. 정말로 뭐 네. 전 국민을 포함해서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그 대의를 위해서 약간 악한 측보다는 선한 측을 아까 말씀하신 그 착한 사람 연장해서 보면 그걸 선택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 끝까지 갔었으면 네. 아마 제가 그때 갤럽으로 17% 받았으니까 보통 갤럽에서 17% 받으면 실제로 선거에서는 20% 넘게 받거든요. 네. 그게 전체 그 국민들 여론조사 중에서 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다 이렇게 선거 보존을 받았을 텐데 네네. 그때 썼던 선거 비용이 70억 정도 되는데 그걸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제 그 70억보다 오히려 이 정권 교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네. 생각한 거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능력을 먼저 보인 다음에 예. 대선에 뭐 아직 젊으시니까 뭐 경기지사나 광역 단체장 같은 거 먼저 하시고 행정 능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뭐 이거는 이재명 대표께서 걸어왔던 길이기도 합니다. 의원 생활보다 반대로 의원님은 의원 생활을 더 많이 하셨죠. 예, 아무튼 그렇죠. 행정 능력을 검증받고 뭐 해도 어떻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미 행정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됐다고 봅니다. 검증이 됐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정말로 복잡한 그런 그 조직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걸 중견기업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서 정말로 남들은 못 가진 그런 경험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네.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부터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제가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 이제 종합해가지고 110대 국정과제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선거는 바로 당선된 그 다음 날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는 부분들 새로 보고받고 아마 그 시간 그 중요한 시간들을 많이 흘려 보낼 텐데 네.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나라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행정 능력으로 이렇게 그건 제가 미처 판단을 못했네요. 행정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네. 행정가이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라톤을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예. 마라톤만 하시죠? 이 마라톤이라는 게 네. 정신력과 체력을 동시에 증명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워낙 마라톤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가끔 기자들하고도 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 저도 기회가 되면 같이 하고 싶은데 예. 저는 달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그 마라톤 용어 중에 데드 포인트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 데드 포인트 저도 뭐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그 혹시 그 정치하시면서 데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럼요. 저 수시로 사실 있죠.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네. 정말 정신과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더 이상 뛸 수 더 없는. 이상 이렇게 움직이기가 이게 힘들 때를 이제 데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때 인내력을 키워서 참고 계속 뛰면은 다시 또 힘이 생깁니다.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정치에서도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쉼표 한 번 쉰다는 거네요. 쉬는 건 아닙니다. 예. 쉬는 건 아니고 이를 악물고 참는 거죠. 제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이 악물고 참는 거거든요. 언제 참으셨어요? 정치하시다가? 정치하다가 22년도? 독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그때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네.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교환 교수를 하면서 그때 1년 정도 이제 그때 총선에서 미국에 떨어지고 있는- 가신 건가요? 그때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 떨어지시고. 예.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제도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배워서 돌아왔죠. 그러면 2019년도가 의원님한테는 데드 포인트였다. 정치인으로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힘은요? 국힘은 데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이를 꽉 물 정도는 아닌가요? 지금이 데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유? 예. 보시는 이유는? 지금 정말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민심들도 차갑고 중도층도 돌아서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싶고 저 민주당처럼 그냥 퍼주기 하고 그냥 빚을 얻어가지고 그냥 나라를 거덜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2배 이상으로 불려드리겠다. 그 목적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국힘 예. 특히 데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정치가 지금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어가지고 국민들은 이걸 가장 좀 피곤해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국민통합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좀 잘 구현이 됐으면 좋겠고요.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저 재산을 모으면 그걸 이웃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네. 옛날 로마에서 전쟁이 나면 귀족 계급이 제일 앞에 나가서 싸우고 전사하거든요. 그런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정치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저는 재산 절반 기부했거든요. 네. 정치하기 전에 네. 하기 전에. 기부를 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지난번 2020년 대구 코로나 사태 때 그때 아무도 면역력이 없으니까 저도 죽을 수 있었는데 아, 그때 그 사진, 어쨌든 예, 그 가서 사진이 이제 화제가 됐었죠. 예, 네. 봉사를 했죠.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네.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많이 하면 그 나라 정치는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300명 중에 그런 분은 안 보이시나요? 노블리즈 그래도 실천하신 좀 분들 계시는데요. 계시다고요? 네. 저는 지금 아직은 소수여서 더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고 다 꽉 채워져 있으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좀 더 편안해지지 않을까, 국민들도 만족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의원님한테 그런 부분을 좀 더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뿐만 예.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가운을 입고 출연을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 예.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 이제 최종 후보 되시면 제가 다시 한번 모실게요. 그때 좀 나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의 첫 게스트로 나와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꼭 모시고 싶었던 거 아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